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발주자인데다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포함돼 있다가 몇십 년, 한 5, 60년 만에 급격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상태가 된 거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슬라 이런 경우는 뭐 보통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런 게 자유롭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저성과자를 어떻게든 누구나 인정하는 저성과자라도 거의 한 3년 정도 인사팀과 관리자가 상당히 끈끈한 코워크를 해서야 겨우 이제 별 법적인 문제 없이 그렇게 인력 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리더가 직원들을 보면서 가끔 이제 한숨 나올 때가 있죠. 뭐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침뱉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조직에서 중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저희 리더십 연구는 특히 과학적인 조직 과학, 조직 행동론 측면에서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서양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국 성향 혹은 유럽 성향의 아이디어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리더십에 대한 아이디어, 뭐 또 리더십 챌린지, 그런 것들을 한국에 맞게 가져올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과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서구의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경영 환경과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1700년대 후반부터 뭐 증기기관 나오면서 1차 산업혁명, 1800년대 후반에 뭐 전기에다가 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돌아가면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1900년대 후반에 뭐 인터넷, 뭐 정보통신 혁명,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실제 200 몇십 년, 거의 300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 오고 기업 경영 또 조직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뭐 이미 관료제라든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뭐 이런 경영 시스템이 이미 잘 정착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발주자인데다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뭐 거의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포함돼 있다가 몇십 년, 한 5, 60년 만에 급격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상태가 된 거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종신고용, 호봉제, 뭐 연공서열,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일본스런 뭐 이런 경영 제도를 차용해서 쓰고 있다가 이제 IMF 터지고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뭐 외환위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급격하게 또 한국 조직들이 성과 중심, 연봉제, 직무급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무늬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전히 한국 조직들은 이 서열, 그러니까 연공 서열, 호봉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미국 스타일의 리더십을 그대로 배우기가 어려운 게, 어, 미국은 심심하면은 레이오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환경 좀 안 좋다? 그럼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무슨 보너스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경우는 뭐 보통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월요일 날 아침에 왔는데 너 왜 왔니? 너 잘렸어. 아니 뭐 앞으로 다시 부를 때까지 안 오는 거야. 뭐 이래서 몇천 명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어떤 성과 관리, 성과 창출 이런 것과 우리나라처럼 이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법 해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상황도 많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리더가 뭐 미국 스타일로 프로페셔널하게 딱 뭐 안 되면은 너 집에 가는 거야. 진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뭐 그냥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런 게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저성과자를 어떻게든 누구나 인정하는 저성과자라도 이 뭔가 엑짓 하려는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면은 거의 한 3년 정도 인사팀과 관리자가 상당히 끈끈한 코웍을 해서야 겨우 이제 별 법적인 문제 없이 이렇게 인력 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안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서양식의 그런 프로페셔널리즘, 합리성에 근거한 리더의 어떤 인터벤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온정주의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리더가 제가 볼 때는 서양에 깔끔하게 그냥 법대로 뭐 내 기준대로 뭐 성과 뭐 안 나왔으면 그냥 뭐 바로 이렇게 레이오프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 한국의 리더들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대 갈등 있죠. 뭐 남성 여성 간의 갈등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가 보통 40대, 50대 정도인데 지금 20대, 30대 이분들은 저희하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 생각이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바로 또 이제 꼰대란 얘기 나오고 꼰대란 얘기 안 들으려고 뭐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 허구한 날 이제 소통하라고 또 이제 닥달을 해대고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특히 이제 동기부여하고 어느 정도 같이 뭔가 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한국 리더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 몇백 년에 걸쳐서 해오던 거를 우리나라에선 진짜 뭐 4, 50년 만에 압축적으로 다 겪어왔고 그런데 또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다 해서 뭐 또 중국은 쫓아오네, 뭐 일본이 다시 살아나네, 뭐 미국에선 트럼프가 또 뭐 난리를 치고 있네 이러니까 너무나 이 조직 환경이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삼중고를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조직에서 리더가 겪는 어려움은 이겁니다. 여전히 조직 문화는 옛날에 어떤 탑다운 뭐 수직적인데 새로운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은 그거를 절대 참지를 못해요. 수평적인 소통해달라 뭐 이게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런 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거기다가 점점 더 상황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나라 조직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인력 조정도 굉장히 쉬운 상태고 뭐 대학에 들어가서도 뭐 만약에 컴퓨터공학, 컴공이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뭐 MIT나 스탠포드 이런 데는 학생들이 7, 80%가 그냥 뭐 몇 년 만에 컴공으로 그냥 쫙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전공이 딱 정해지질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듣고 하면서 이제 전공을 만들어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AI다, 뭐 컴퓨터 시대다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뭐 2, 30년 된 것 같지만 서울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공학 정원이 150명인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서 사회 전체, 그리고 노동시장, 대학, 조직 뭐 이런 측면에서 유연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리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현장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2030 젊은 직원들하고의 세대 차이, 그리고 또 이제 뭐 남성, 여성에 따른 이런 젠더 이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조직
조직에서 리더들이 이런 삼중고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안 드리는 리더십 형태가 일사분면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이 책에서 모르겠습니다. 4장이었나 5장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퍼스트 쿼드런트 리더십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리더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업무에 좀 더 적극적, 그리고 이제 내적인 동기로 자발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팀 안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갈등이 완화되고 어느 정도 이제 팀 내 통합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팀원들이 긍정성,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신속한 혁신,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뭐 이런 것들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서 이 일사분면 리더십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사분면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지금 미국 대학에 교수로 가 있는 제자하고 했던 연구인데요. 한국 조직에 가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직장에 가서 이 팀에서 업무에 임할 때 어떤 정서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서를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축이 X축이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이제 Y축이 에너지가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정서와 활성화되지 않은 에너지가 없는 정서. 이렇게 해서 이제 2x2로 4가지 정서 경험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에 가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정서니까 뭐 열정적이다, 흥분된다, 활동성이 높다, 뭐 이런 정서가 되고요. 이사분면에 가면은 에너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그래서 뭐 짜증난다, 화가 난다, 뭐 이런 정서를 느낀다는 직원들이고요. 3사분면에 가면은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성이 있는 직원들이니까 이분들은 뭐 지치고 지루하고 슬프고 뭐 이런 정서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사분면에는 긍정적인데 이분들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릴렉스 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겁니다. 그냥 느긋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4가지 정서 상태를 느끼는 직원분들이 과연 팀장님이나 그 상사가 봤을 때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그 보스한테, 상사나 팀장이나 뭐 담당 임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상했던 거는 당연히 일사분면에 있는 분들이 가장 높은 수행을 보일 거다. 적극적인, 그리고 뭐 창의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높은 성과를 보일 거다 했는데,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어딜까 생각했을 때 저희는 4사분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뭐 에너지가 없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분들이 좀 편안하게 직무 만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여유 있게 하실 거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2사분면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창의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 서울대 경영대 교육받으러 오시는 경영자분, 관리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니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겠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좋은 데가 그러면은 4사분면일까? 아니었습니다. 3번째로 좋은 데는 3사분면이었습니다. 그래서 3사분면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무 성과에 특히 이제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제안 뭐 이런 쪽에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안 좋았던 게 4사분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참 조금은 놀라웠는데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에너지 수준이 낮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내비도 줘.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죠. 건들지 마. 지금 편안한데 뭘.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없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사분면에 이렇게 가서 뭐 상황이 너무 좋아. 우리 직장 좋잖아. 좋은 직장이고 우리 리더도 너무 좋아. 날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는 가장 폐해가 될 수 있는, 사실은 3, 4분면만 해도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근데 4, 4분면에 가면은 긍정적인데 에너지가 없는 이분들은 시켜도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도 안 하는데 리더가 뭘 해주세요? 지시를 내려도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리더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직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리더의 삼중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세대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양성 관리,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나 뭐 젠더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혁신, 뭔가 신속한 환경 적응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했을 때 리더가 직원들을 이 일사분면으로 있게 만들면은 최상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사분면 리더십이라는 아이디어를 이 연구에서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일사분면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긍정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 그러니까 UC에 있는 그 동료 미국인 교수랑 했던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은, 리더가 긍정성 혹은 부정성,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 혹은 굉장히 짜증나 있는 상태로 이 직원들과 멤버들과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딱 5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리더는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 멤버들끼리 한 30분 정도 작업을 했어요.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해피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던 리더가 멤버들하고 단 5분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은 멤버들도 직원들도 같이 긍정적인 상태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리더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 멤버들이 같이 30분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그 긍정적인 감정, 동기 이런 것들을 서로 강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서 저희가 이름 지은 게 이제 램프 모델이라는 거였는데요. 리더가 들어와서 액티베이트 해주면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리더, 짜증나고 화가 난 리더가 들어오면은 5분 안에 멤버들도 다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선 그 화났던 리더가 나가더라도 멤버들끼리 같이 일하면서 회복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분이 안 좋은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액티베이트 하면은 멤버들은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프로포게이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리더가 이 직원들을 일사분면에 몰아놓고 싶다. 일사분면이 왜냐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의 동기부여도 되고 또 내부의 긴장이나 갈등도 뭐 그게 세대 갈등이든 젠더 이슈든 어느 정도 긍정성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혁신, 환경 적응, 뭐 리스크 테이킹 이런 것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일로 갈 수 있을까? 결국 이제 리더가 일사분면에 있으면 되겠다. 이게 현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분면에 그 팀이나 조직을 가져다 놓으려면은 결국은 리더가 일사분면에 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긍정 그리고 에너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과 인터랙션 하면은 일종의 이거는 거울 뉴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뉴로사이언스에서 뇌과학에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 이거를 소셜 러닝,
혹은 이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리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 그것들이 그대로 멤버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제자하고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리더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과업에 대해서 미닝풀니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직원들에게도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일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고 뭐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결국은 팀 전체의 분위기, 팀 전체가 일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해석, 관점,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사분면의 리더가 스스로 가 있게 되면은 멤버들도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리더가 직원들을 보면서 가끔 이제 한숨 나올 때가 있죠. 야, 니네는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희마리가 없냐? 뭐 일에 그렇게 열정이 없어. 뭐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침뱉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 스스로가 희마리가 없고 일에 대해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부모님이 애들한테, 자제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인생은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뭐 자기는 뭐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뭐 침 먹으면서 넷플릭스 정주행 하고 있다. 그럼 애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그런 식으로 조직에서도 리더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리더면은 직원분들도 다 에너지가 있는 긍정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리더가 스스로 이사분면에 가 있다. 분노를 표출하고 뭐 까칠하고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럼 팀 전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가 마찬가지로 사사분면에 그냥 편안하고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대한다. 직원들 다 거기에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은 직원들은 리더의 따라쟁이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따라쟁이, 뭐 이렇게 거울 보고 하듯이 원숭이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부하 직원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부하 직원들 탓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을 돌아보지 않은 소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현재 조직에서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은 리더가 스스로 이 일사분면, 퍼스트 쿼드런트 리더십인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긍정성, 이 일에 대한 열정,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스스로 체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리더십 스타일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더십의 기본적인 정의를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성과 창출, 그 방법은 사실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뭐 소통을 위한 또 어느 정도의 공감, 뭐 그리고 소프트한 파워, 뭐 이런 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적인,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지금 분들이 생각하면은 꼰대스럽다, 뭐 좀 지시적이다, 뭐 답정너다, 뭐 이런 뭐 마이크로 매니징, 뭐 이런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도 그런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리더십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저희 리더십 이론에서 이제 이 리더십 상황 이론, Situational Leadership Theory라 그래서 직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능력도 안 되고 동기부여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리더가 조금은 강하게
까칠하게, 지시적으로, 마이크로 매니징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충분히 능력도 있고 동기부여도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리더가 아주 편한 상태죠. 굳이 뭐 인터벤션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알아서 해. 완전히, 그냥 방임해도 되는 인파워링 리더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들은 이제 경영자 과정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의 꽤 유명한 대기업이었어요. 이제 이 대기업에서 이제 이 빠른 출시가 생명인 이런 시장인데요.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원래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은 어떻게든 빨리, 그러니까 시장에 1등으로 출시돼야 점유율이 잡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쉽게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공학이 워낙에 복잡하고, 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고 뭐 이런다는 게 바이오시밀러도 상당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 이러게 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에 진입해서 상당한 속도로 빨리 시장에 자리 잡고, 보통 외국 기업들이 한 20년 정도 있어야 이 손익분기점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기업은 8년 만에 뭐 손익분기점 넘기고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했나를 보니까, 이 CEO가, 초대 CEO죠. 초대 CEO가 상당한 정도의 마이크로 매니징,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압박, 그리고 탑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푸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경쟁에서 스피드가 생명인, 그리고 이 딜레이가 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CEO의 리더십이 먹힌 거죠. 그래서 한 10년 이렇게 지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 업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이 조금은 더 유연한 리더십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또 스피드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임플리멘트 하는 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꼭 군대나 어떻게 보면 뭐 파이어 파이팅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 스타일의, 우리가 보통 옛날 스타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지시적인, 조금은 이제 전제적인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리더십이 뭐 먹힐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 그런 리더십 무조건 나쁜 거니까 이제는 무조건 뭐 소프트하게 뭐 소통하고 뭐 공감 능력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산업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성원들의 준비 상태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이 바람직한 리더십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신세대는 강요와 강압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신간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책을 쓰면서 MZ세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물론 이게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뭐 미디어의 산물이다, 뭐 이런 약간의 이제 음모론도 있지만은, 사실 2010년 후반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슈가 이제 MZ세대는 왜 이럴까? MZ세대 다루기 힘들다. 우리랑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의 불만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이런 데도 보면은 MZ 분들을 이렇게 좀 희화화하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세대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은 벌써 40대 초중반까지 왔습니다. Z세대로 넘어가도 벌써 조금 있으면 30 되고요. 30이 이미 넘었네요. 95년생 이후가 이제 Z세대인데,
Z세대 분들도 벌써 30이 넘어가고, 결국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조직에서 60에서 작게는 뭐 60에서 한 80%까지, 사실 40대 초반까지 인력을 카운트해 보면은 MZ세대가 이미 어떻게 보면 워크포스의 주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불만만 제기하고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이분들과 함께 일해본 경영자들하고 뭐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넛지 리더십이라는 챕터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넛지 리더십이라는 챕터 들어가기 전에 초반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요즘 신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를 효과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소통인 것 같습니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물론 이제 이 X세대 관리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불만이 이겁니다. MZ세대 얘네들은 뭐 말을 안 해. 얘기를 해도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반응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MZ세대 분들, 그러니까 2030 직원들이 싫어하는 거는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내리꽂는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하는 거지, 소통 자체는 이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토론, 그리고 이분들이 또 피드백을 엄청나게 원하세요. 그래서 팀장, 뭐 관리 임원들과 자주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분들이 성장 욕구, 학습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수평적인,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뭐 이분들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비동기적인 뭐 문자나 뭐 카톡 뭐 이런 거로 해서 뭐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외로 뭐 이렇게 X세대 40대나 50대 관리자들은 이분들하고 소통해야지 그러면서 친한 척 하려고 뭐 김대리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뭐 애인 뭐 하나? 뭐 여자친구 없어? 뭐 이런 이제 상당히 개인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묻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식이죠. 서로 잘 알아야 된다. 친해지자. 근데 그게 지금 세대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회식을 뭐 저녁 때 한다, 뭐 사생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하고 이런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평,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저희 세대에 비해서는, 저희는 그냥 직장 들어가면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조직인으로서 위에서 시키니까 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일의 의미, 재미, 성장, 그리고 개인의 행복,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3류 세대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이 일이 왜 필요한 건지, 왜 당신이 해야 되는 건지, 이 일의 목적이 뭔지, Y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조직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뭐 충성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물론 뭐 좀 나쁜 의미로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미 제너레이션,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은 나날랜드에 살아, 나밖에 몰라, 이런 말씀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자꾸 탓하고 뭐 이거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바쁜 거죠. 이분들이 이미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성향을 받아들이고 건설적으로 이제 리더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분들은 과거의 이런 탑다운, 뭐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르는 뭐 복종형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뭐 2000년생이 온다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Z세대는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 세대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오토노미,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서론 비슷하게 이 Z세대, 2030, 뭐 MZ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의미, 재미, 성장, 행복,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자유, 자율성, 뭐 이런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리더가 어떻게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냐. 그 측면에서 이제 넛지 리더십. 이것도 사실은 좀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일종의 이 행동 경제학 아이디어입니다. 뭐 리처드 탈러 뭐 이런 분들이 쓴 책 이름이잖아요. 넛지라는 게.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데, 이게 뭐냐면은 상대가 자기가 어떤 이 선택으로 유도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은밀하게 슬그머니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설적인 의도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잘 모르게 살구머니 밀어주는 건데요. 그런 거를 이제 리더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율성, 스스로 결정하는 거를 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리더는 결국 초이스 디자이너,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직원들에게 이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리더가 생각했을 때 직원에게 적절한, 그리고 또 직원이 스스로 자기한테 주어진 이런 다양한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방안이 뭘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강하게 딱 답정너 스타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부하라는 말도 사실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고 제가 입에 붙어서 자꾸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직원 혹은 구성원 분들이, 팔로워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뭘까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뭐 일종의 코치일 수도 있고요. 롤 모델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치 리더십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없는 개념이라서 뭐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리더가 팔로워에 대해서 우리는 동반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하고 우리 팔로워, 팀원은 장기적으로 함께 가는 동료다, 미래의 파트너다, 미래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학교에 있지만은 석사, 박사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학생이고 뭐 석사 1년 차, 박사 3년 차, 뭐 니네가 뭘 알겠어, 뭐 이렇게 접근하면은 진짜 꼰대스러워지고, 이분들이 몇 년 안에 결국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내 동료가 될 거다. 그래서 미래의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팔로워들한테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연구에서 혹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일에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직원이 원하는 바람직한 목표, 물론 그게 팀이나 조직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리더가 이렇게 몸소, 이제 일종의 롤 모델링이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똑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옵션들을 주고 이 직원들이 혹은 팔로워가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파트너다, 동료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멘토스러운,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을 딱 찍어주기보다는
뭐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초이스 디자이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택지를 설계해 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직원이나 팔로워가 뭐 좀 물어보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멘토링, 코칭 정도를 해 주는 게 지금 MZ 세대 2030 젊은 직원들한테는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넛지 리더십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하게 된 거죠.